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양우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요즘 뭐 커피를 타거나 또 요리를 하는 로봇 또 그리고 서빙을 하는 로봇 네.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사실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자세히 보면 이 로봇들이 하는 동작들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네. 동작들 뿐이고 사람처럼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네, 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매우 얇은 바늘부터 아주 무거운 물건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만능 로봇손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가 코를 이용해서 물건을 오므려 잡거나 흡착하는 방식을 모사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직 로봇 손이 사람 손을 따라가기는 좀 멀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관련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해 왔나요? 네, 뭐 사실 이 로봇손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산업용 로봇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핵심 기술이라고 해요.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이 뭐 상당 부분 적용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이용을 되고 있고 그 이상의 작업은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로봇손이 부품을 조립하거나 또 상자를 옮기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모양이 서로 다른 물건을 한 번에 잡거나 또 미세한 부품을 옮기려고 하려면 이 로봇손을 교체하거나 이에 맞는 센서나 다른 기술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위치가 조금 바뀌면 뭐 부품 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러면 지금의 로봇손은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 전체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은 사람처럼 손가락을 가진 고성능의 로봇손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손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뭐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센서 등을 달아서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을 하려면 뭐 센서를 여러 개 달거나 또 딥러닝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작업 등이 많이 필요하고요. 개발 비용도 기존에 이제 공정에 쓰이는 간단한 로봇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로봇손은 기존 로봇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은 이 모양을 좀 더 살펴보면은 네. 다른 점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로봇손 끝에 아주 유연한 실리콘 소재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이 안쪽을 보면은 좀 벌집 모양의 미세한 관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개발한 로봇손은 물체에 가까이 다가간 뒤에 진공을 통해서 표면을 밀착하고 흡착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체 가운데를 지금 벌집 모양이 보이시죠? 네, 구조체 가운데를 당겨서 반으로 접어서 집게처럼 오므리면서 물건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네. 물체를 잡는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어딘가 좀 익숙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냐면 이 코끼리가 코끝이 오므려서 물건을 잡는 모습을 모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끼리 코 모사를 통해서 기존 집게 형식과 흡착 형식을 동시에 활용한 로봇손을 만들어낸 건데요. 연구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흡착형 같은 경우에는 큰 물체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주 얇은 물체는 못 잡았고요. 집게형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체는 잡을 수 있었지만 큰 물체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집게와 흡착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서 마치 코끼리 코가 작은 물체는 코를 이제 꼬집어서 잡고 큰 물체는 흡착해서 잡는 것처럼 저희도 아주 작은 물체부터 큰 물체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이제 집게 흡착 융합형 그리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뭔가 코끼리 코처럼 생겨서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얼마나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물건을 집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연구진이 시연을 해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연구진이 보여줬던 시연 영상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파티를 준비한 로봇손입니다. 저희가 네. 패스트를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속도를 뭔가 굉장히 빨리 당긴 분주하네요. 건데요. 네. 지금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직각 모양인데도 굉장히 잘 집는 걸 볼 수 있고요. 작은 핀을 잡아서 꽂는 것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죠. 예. 네. 지금 둥근 전구를 집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흡착을 해서 전구를 가지고 오고 네, 손을 돌려서 전구를 소켓에 끼우는 것도 자유롭고요. 아, 끼우는 것까지 네. 하는 건가요? 아, 네. 전구 또 스위치도 지금 돌리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초도 꽂고 촛불에 불을 켜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예. 보시는 거는 얇은 한방침이에요. 0.25mm의 아주 얇은 한방침인데요. 사람도 손잡이가 아니면 저 얇은 부분은 잡기가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퍼 기준으로 보면 100분의 1 크기의 아주 얇은 건데도 쉽게 잡아서 꽂죠. 네, 이게 휘지 않고 그대로 꽂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어떤 로봇손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또 바늘귀에
이 실띄우개를 꽂는 야, 거거든요. 이게 사실 네네. 사람이 하기에도 네, 굉장히 저도 잘 눈으로 못하는데 네, 로봇이 보기에 다 어려운 잘하네요. 건데 네, 그것까지 굉장히 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사람의 손가락을 닮은 것도 아닌데 정말 자유자재로 정말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도 사실 로봇손의 섬세하고 다양한 동작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네. 뭐 인공지능 혹은 네. 센서 기술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로봇손에는 복잡한 제어 기술이 없었고 그리퍼를 단순히 끄고 켜는 동작만으로 다양한 동작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잡으려는 물체가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하긴 하지만 위치가 조금 틀어져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네. 기존의 다른 로봇손들은 만약에 위치가 달라지면은 센서를 통해서 그 위치를 다시 분석하고 로봇이 인식한 후에 새로운 위치에서 잡는 행동을 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됐지만 이번에 개발한 로봇손은 물체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바로 흡착하면 물건이 잡히는 방식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진의 설명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리퍼는 센서나 복잡한 제어 기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리퍼를 작동하는 것은 공합 실린더를 켜고 끄는 동작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그리퍼의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AI나 이런 제어 기술 없이도 이런 동작들이 가능한 거고요. 네, 연구진은요, 이 하드웨어적으로 뛰어난 로봇손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근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교한 동작을 하려면 인공지능이 마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로봇 분야에서는 하드웨어적,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기술을 높일 부분이 아주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연구진이 개발한 이 로봇손에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뭐 다양한 기존 센서 기술들이 적용이 된다면 지금도 물론 굉장히 정교하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정교하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네. 지금 시연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로봇손은 앞으로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연구진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다양한 시연을 보여준 건 이 개발한 로봇손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 이 로봇손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산업 부분이겠죠. 네. 가장 먼저 연구진은 물류센터를 꼽았는데요. 이 최근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에서 이 물건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포장, 배송하는 과정을 로봇이 하는 무인 창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물류센터의 방식은요. 주문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컨테이너 벨트를 움직여서 상품을 작업자 앞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 주문한 상품을 택배 상자에 고르고 담는 건 사실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 각각의 물건을 담을 때 그에 맞는 로봇손이 작동을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하나의 박스 안에 담기려면 이 로봇손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어떤 거는 뭐 작고 네. 어떤 거는 뭐 망가지기 쉽고 이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개발한 로봇손은 특별한 교체 없이도 부서지기 쉬운 물건부터 아주 얇고 작은 물건 또 아주 큰 물건까지 모두 한 번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다품종 소량 공정에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네. 네, 오늘 로봇손 영상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 손보다 더 자연스러워서 놀랐는데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